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 현재 한국의 미제 사건이다. 2001년 2월 4일 오전 5시 30분경. 아직은 쌀쌀한 늦겨울 날씨. 부산광역시 연제구. 배산을 오르고 있던 등산객이 등산로 30m 안쪽 수풀에서 사람이 쓰러진 듯한 모습을 발견했다. 등산객은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사건은 배산 여대생 살인 사건의 서막이 되었다. 경찰 감식 결과 피해자의 목과 배에서 흉기의 흔적이 나왔으며 피해자는 당시 아침에 없어진 22세 김선희 씨인 걸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시 피해자는 몸에 반항한 흔적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사건 현장 근처에서 보란듯이 피해자의 피가 묻은 과도가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혈액형이 O형이었는데 과도에 남아있는 혈흔을 분석해본 결과 같은 O형으로 반응했다. 과도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것이 맞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과도의 출처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수십만 자루가 팔린 것이라 범인을 좁히는 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경찰은 곧장 피해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겼고 부검을 시작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2월 4일 오전쯤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판정되었다. 그런데 법의학자들은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과다출혈인데 찔린 곳은 2곳밖에 없다. 다른 사건처럼 흉기의 자국이 많지가 않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했다. 목에 찔린 상처에선 출혈도 거의 없고 상처가 벌어지지도 않아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치명상은 당연히 처음에 찔린 것으로 예상되는 복부의 상처로 생각되며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복부를 찌르고 바로 연달아 목을 찌른 것이 아니라 한두 시간 이후에 목을 재차 찌른 것이기 때문에 확인 사살일 것이라고 했다. 특이한 점은 피해자가 2군데를 찔릴 동안 반항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상대가 흉기를 들고 있었다면 반항했을 법도 한데 반항의 흔적도 전혀 없을 뿐더러 심지어 찔렸을 때조차 미동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건 현장을 기준으로 산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15m 반경에 아주 가까운 등산로가 있었는데 소리라도 지른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의식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통증으로라도 몸부림쳤을 텐데 그런 흔적조차 없다는 것이다. 다른 사건처럼 수차례 찔려 정신이 혼미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절을 시키려고 피해자를 내리쳤다면 생겼어야 할 상처도 몸 어디에도 없고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약물의 흔적도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옷에 묻은 혈흔의 위치로 봤을 때 피해자는 습격받았을 당시에 일어서 있었거나 최소한 앉아 있었으며 칼이 빠져나간 후 주저앉아 있었다가 옆으로 쓰러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148cm로 키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상대에게 공격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순식간에 기습적으로 복부를 찔렸다는 얘기가 된다. 김선희의 집은 사건 현장에서 불과 1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는데 사건 당일 아버지는 야근 때문에 귀가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고향인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열리는 용왕제에 참여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으며 피해자는 남동생과 함께 한 방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남동생은 오전 7시 반쯤 일어났는데 이때 이미 누나가 집에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어머니가 나간 새벽 5시에서 남동생이 기상한 7시 반 사이에 피해자가 집을 나선 것으로 판단. 사건 시간을 7시 반에서 8시경으로 추측했다. 피해자는 잠옷 차림에 코트를 걸치고 운동화가 아닌 낮은 굽에 단화를 신은 채로 발견되었다. 이런 옷차림새를 판단했을 때 아주 가까운 곳에 가거나 가까운 사이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라고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간대 경찰은 사건 당일 전화통화 내역도 조회했지만 피해자가 전화를 걸거나 받은 기록이 나오지 않았고 차후 남동생의 최면 수사를 했을 때 누군가 집 앞에 누나를 찾으러 온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누나가 나갔다고 진술도 하였다. 즉 누군가가 피해자 집에 찾아와 밖으로 불러냈고 피해자는 스스로 나간 것으로 추정이 됐다.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끌고 나갔을 가능성은 없었는데 만일 그랬다면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잤던 남동생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자의 원한관계도 경찰은 조사를 하였다. 하지만 김선희는 화목한 가정에서 미래를 꿈꾸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으며 피해자의 지인 중에는 딱히 용의자가 나오지 않았다. 알리바이들도 확실했으며 학교 친구는 물론이고 동아리 선후배, 옛 남자친구 등 수십 명을 용의선상에 올렸지만 특이점이 하나도 없었다. 사건 시간 특성상 대부분 새벽에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거나 타 지역에 있었다고 하며 모두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이 있었고 집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찰은 피해자가 배산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배산으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사람이 죽으면 중력에 의해 피가 아래로 쏠려 시반이 생기는데 피해자 A 시신에는 시반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 말은 범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시신을 계속 뒤집거나 옮겼다는 뜻이 된다. 더욱이 시신은 왼쪽으로 누워 있었는데 피는 오른쪽 다리에 더 많이 묻어 있었다. 이 말은 피가 흐르는 동안에는 다른 자세로 있었다가 피가 다 굳거나 멈춘 뒤에 자세를 바꿨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따라서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해자의 집에서 루미놀 반응 검사를 실시했으나 아무 반응도 나오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신발에 묻은 흙과 솔잎 그리고 피해자가 다닌 대학교의 흙과 솔잎을 대조하는 국과수 검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흙의 양이 너무 적어 그마저도 실패했다. 경찰 조사가 계속될수록 용의자도 목격자도 나오지 않고 범행 현장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고 자살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피해자의 상처를 볼 때 자살 가능성은 희박했다. 만일 칼로 자기 몸을 찔러 자살하고자 했다면 한 번에 급소를 찔러 죽는 것이 보통인데 배를 찌르고 한두 시간 뒤 목을 다시 찔렀다는 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김선희 양이 살던 주택가는 재개발되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사라졌고 사건을 기억하는 주민들은 이주하면서 기억 속에서 잊혔지만 태완이법으로 인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돼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장기 미제 사건으로 결국 남게 되었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용의자가 없는 살인 사건으로 유명하며 현재 25년째 범인을 찾고 있다. 2001년 2월 4일 새벽 배산 쪽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거나 이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다면 부산연제경찰서 051-759-7000로 제보 바란다. 어쩌면 범인은 우리가 아는 이웃의 얼굴로 우리 곁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부디 고인의 명복을 두 손 모아 빈다.